어렸을 땐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메두사, 케르베로스 같은 괴물이 무서웠어요. 머리카락 대신 뱀이 들끓는 얼굴, 지옥문을 지키는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개, 조금 더 자라선 해적 영화 속 괴물 크라켄이 등장했죠. 배를 한순간에 휘감아 가라앉히는 바다의 괴물.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괴물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왜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은 괴물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낼까? 오늘은 아주 오래된 시간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괴물의 기원, 신화의 시대. 인류가 언어를 갖기 전 우리는 신화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했어요. 기원전 수천 년 전,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의 하나예요. 그들은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전쟁, 설명되지 않는 병과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신 혹은 괴물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죠. 그중 유명한 신화 중에 하나가 바로 바빌로니아의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예요. 여기선 티아마트라는 혼돈의 바다 여신이 등장해요. 티아마트는 바다 그 자체이자 인류를 위협하는 거대한 괴물로 그려지죠. 사람들은 자연의 공포를 형상화했고 그 형상이 곧 괴물이었어요. 괴물은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을 이해하려는 첫 번째 상상이었죠. 두 번째 이야기, 고대 문명에서 구체화된 괴물. 고대 이집트는 자연과 죽음 그리고 영혼에 대한 믿음이 강했어요. 아펩은 태양신 라가 하늘을 향할 때마다 그 여정을 방해하려 나타나는 혼돈의 뱀이에요. 밤이 되는 이유도 아펩이 라를 삼켜서라고 믿었죠. 또한 사후세계로 가는 여정에서도 이상한 동물과 괴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심판과 변화를 상징해요. 즉, 이집트 괴물들은 단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키는 관문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스 신화에선 괴물의 상징성이 더욱 다양해져요. 히드라는 목을 잘라도 다시 돋아나는 불사의 괴물, 욕망과 집착이 낳은 재앙을 상징하죠. 스핑크스는 수수께끼를 내고 풀지 못한 자를 죽여요. 지혜와 무지가 생사의 갈림길이 된다는 걸 상징하죠. 또 메두사처럼 사람의 시선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존재도 있어요. 그녀는 원래 여신 아테나의 사원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벌을 받은 인물이었죠. 괴물로 변해버린 인간, 그 안에는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숨어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 괴물들은 단순한 공포에서 벗어나 복잡한 인간 감정과 도덕의 상징이 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이야기, 바다 괴물의 시대. 중세 유럽 시대로 넘어가면 괴물은 바다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 시절 사람들에게 바다는 끝이 없는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지도에 없는 곳, 돌아오지 못하는 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선원들 사이에서는 바다를 뒤흔드는 거대한 괴물, 크라켄의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커다란 문어나 오징어 같은 모습으로 배를 감싸고 바닷속으로 가라앉혀 버리는 존재. 오늘날에는 이 괴물이 대왕 오징어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생물은 그 자체로 상상의 괴물이었어요. 당신이 파도 위에서 밤하늘 아래 혼자 떠 있다면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 바람 하나만으로도 무언가 거대한 존재를 상상하게 되겠죠. 바다 괴물은 결국 미지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그대로 담은 상징이에요. 네 번째 이야기, 북유럽과 세계 각지의 괴물들. 북유럽의 괴물들은 신들과 인간, 그리고 운명까지 관여하는 존재예요. 펜리르라는 늑대는 신 오딘을 삼키고 세계를 멸망시키는 존재로 등장하죠. 요르문간드는 전 세계를 감싸는 뱀, 이 뱀과의 마지막 전투가 바로 라그나로크, 신들의 황혼이에요. 또 드라우그르는 무덤에서 일어나는 언데드, 그 자체로 죽음을 넘어서려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나기도 해요. 이처럼 북유럽의 괴물은 단지 공포를 넘어서 세계관 전체의 균형과 운명에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일본의 요괴, 중국의 구미호, 남미 마야 문명의 깃털 달린 뱀, 케찰코아틀까지
괴물은 세계 어디에나 존재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경계, 삶과 죽음의 경계, 이 세계와 저 세계의 경계, 괴물은 항상 그 틈에서 나타나요. 다섯 번째 이야기, 괴물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는 괴물 이야기를 그토록 사랑할까요? 괴물은 인간의 두려움을 시각화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다 괴물은 미지의 세계를, 땅의 괴물은 재난과 운명을, 인간과 동물의 혼합 괴물은 질서의 붕괴를 나타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괴물은 결국 인간의 불안, 상상력,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세계에 대한 고요한 저항이었는지도 몰라요. 이제 조금은 괴물이 무섭다기보다 이해되고 가까워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 머릿속 어딘가에서 느릿느릿 기어오르는 상상의 생명체가 있다면 그건 괜찮아요. 그건 당신의 호기심이에요. 괴물은 그렇게 밤의 상상 속에서 지금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어요. 오늘도 잘까 말까 조금 더 상상해 보다가 이제 정말 잘 시간이에요.